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의 건널비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를 s라고 하면 s는 4πr 제곱이다. 결론적으로 이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겉면을 끈으로 감은 후 그 끈을 평면 위에 감아 원을 만들면 반지름 길이가 2r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칭칭 감은 거 있죠. 얘를 우리가 여기다 놔서 다시 땡글땡글 구해보니 반지름이 얼마가 됐다? 2r이 됐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이 구의 건널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넓이는 파이 r의 역할이 지금 2r이니까 이거의 제곱. 따라서 4파이 r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방구의 건널비를 한번 볼까요? 방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구는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여기 원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위쪽 부분에 관련된 건널비는 뭐가 되는 거죠? 4파이 r 제곱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2파이 r 제곱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넓이는 뭐가 되죠?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3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식을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이해하면서 풀면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3인 구의 건널비는 방구의 건널비는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구의 건널비 공식은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파이 r 제곱, 그래서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6파이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여기 반구의 건널비 구하고요. 여기는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밑넓이는 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에 대한 옆넓이 있죠. 옆넓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구해보면 되겠죠. 위에 있는 반구에 대한 건널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4파이 r 제곱. 그래서 3 곱하기 3에 얼마 하자? 2분의 1 하자. 그리고 원기둥의 옆넓이. 원기둥의 옆넓이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3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우리가 6파이가 되죠. 맞습니까? 이 둘레와 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7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의하여 9파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약분하면 2가 되니까 18파이 더하기 72파이에다가 9파이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99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36파이다. 그러면 9가 이렇게 있을 텐데 9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거든요. 여기 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자랐을 때 단면의 넓이가 36파이다. 그러면 이 자른 단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니? 얼마입니까? 6이죠. 파이 r 제곱한 게 36파이가 됐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9의 건널비는요. s는 4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4파이 r의 역할이 6이니까 3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144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지름 길이가 6인 반구에 대하여 다름을 구하시오. 건널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이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요거에 대해서 2분의 1을 구해줘야 되겠고 더하기 반구는 이 밑넓이 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약분하니 2가 되고 그래서 72파이 더하기 36파이가 돼서 얼마입니까? 108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부피가 나왔는데 우리가 개념부터 배우고 이 부피를 나중에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9의 부피 한번 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r인 9의 부피를 v라고 하면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결론은 이 공식도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부피는 뭐라고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를 여러 개의 각불 모양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렇게 각불 모양으로 여러 개를 계속 나눴어요. 구의 부피는 각불의 부피의 합과 같고 이 전체 구의 부피는 각불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 각불의 부피의 합과 같겠죠? 구의 건널비는 각불의 밑넓이의 합과 같다. 그쵸? 요 밑넓이들을 합친 거랑 우리가 같기 때문에요. 여기서 각불의 높이는 구의 반지름 길이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쵸? 우리가 근사적으로 보면 이 r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의 부피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 각불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했고요. 구의 건널비, 이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4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 썼고 그 다음에 구의 반지름 길이 r을 우리가 곱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았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9인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쵸?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얘를 계산했더니 어떻게 된다? 972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구의 부피와 그 다음에 여기 원뿔의 부피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요. 맞습니까? 원뿔의 부피는요,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하고 밑넓이 파이 r 제곱, r의 역할이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높이 얼마? 4. 이렇게 우리가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연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 길이가 16cm인 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건널비. 우리가 건널비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9에서 4분의 1을 잘라냈죠? 그러면 9에 4분의 3만 남았네요. 그쵸? 그럼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 그러니까 r이 16이니까 16 곱하기 16, 거기에 얼마 해주면 된다? 4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반원이 있고 여기도 반원이 있는 거죠. 그쵸? 이것까지 합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파이 r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부피를 구하여라.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6, 16, 16을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지금 얼마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에 지금 4분의 3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니까 16을 3번 곱한 거에다가 파이를 쓴 게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편명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을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뭐가 생기죠? 여기서는 우리가 원이 생기는데, 그쵸? 여기서 요 작은 원을 하나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조그만 방구와 여기 밑에 큰 방구가 우리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3이었기 때문에 작은 반구에 대한 건널비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파이 r 제곱에, 맞습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방구의 건널비를 구할까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4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6이죠? 6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6이니까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뺍니다.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 그쵸?
그래서 이 큰 원에서 어떻게 하자? 이 작은 원을 빼야 우리가 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과 이쪽에 대한 부피를 우리가 합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작은 반구에 대한 부피는 어떻게 되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는데 곱하기 얼마 해주자? 2분의 1 하고요. 마찬가지로 3분의 4 파이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고 곱하기 얼마자? 2분의 1 하자. 그래서 이건 연산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에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와 원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인 원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구의 지름의 길이와 같은 원기둥의 모양의 그릇에 굴을 넣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 굴을 꺼내면 다음 물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에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것으로부터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넘쳐 흐른 물의 부피와 같으므로 원기둥의 부피에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원기둥의 부피, 그쵸? 이거에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3분의 2는 그대로 썼고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하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가 지금 반지름을 r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고요. 이 높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r이면 요 길이도 지금 r이잖아요. 그쵸? 여기 중심에 대해서 요 길이나 요 길이가 우리가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r을 곱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우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 원뿔의 부피의 비,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 원뿔이 있을 때 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r이죠? 그쵸? 그리고 이 전체가 2r이라고 하면 이 원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의 높이가 2r이고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서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 거 알고 있죠?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2r을 해서 2파이 r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3으로 바꿔주면 3분의 6 파이 r 세제곱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2, 4, 6이 되기 때문에 1대 2대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뿔 9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 2대 3이 되는 거구나.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얘를 암기를 먼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암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다. 구의 부피가 288파이일 때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이 구를 기준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r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쓰자? 여기까지 r, 여기까지 2r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의하여 288 파이가 나온 거고요. 맞습니까? 얘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72 이렇게 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여기 파이 약분하고요.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16이 되고 얘가 r 세제곱이 됐다. 그러면 따라서 r이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원뿔에 대한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에 6 곱하기 6에 그쵸? 높이 1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약분했더니 12가 두 개가 있다. 144 파이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원기둥의 부피는요. 파이 r 제곱 6 곱하기 6에 높이 12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36과 12를 곱했더니 얼마가 되겠습니까? 432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요 식이요. 그쵸? 9의 부피에 대한 게 288파이가 되는 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쵸? 뿔의 부피는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144파이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이거의 3배가 되죠. 그래서 얘가 3배가 되기 때문에 432파이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헌데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우리가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요. 그쵸? 연산도 틀리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습관을 길러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지름의 길이가 8cm인 굴을 반으로 자른 방구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꼭 맞게 들어가 있다. 방구와 원뿔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요 길이가 지금 4고 요 높이도 지금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뿔에 먼저 부피를 구할게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4 곱하기 4의 높이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곱하기 지금 얼마 해줘야 된다?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비를 우리가 구하라고 한 거죠. 맞습니까? 얘는 3분의 2 파이 곱하기 4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444랑 여기 있는 444 사라지고 3분의 파이가 사라지니까 몇 대 몇? 1대 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는 원뿔이고 이거는 반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방구와 원뿔의 부피의 비라고 했기 때문에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론적으로 공식은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다. 그리고 이 방구에 대한 건널비도 우리가 봤고요. 연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9의 부피도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을 꼭 외워두자. 아시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었습니다. 연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9의 부피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뿔의 부피, 9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에 대한 비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봤죠. 맞습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